쓰레기 섬 난지도를 그린 화가 강행원. 1980년대 한국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88 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는 서서히 세계에 그 존재를 알렸고 물질적으로도 한결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아줌마가 어디 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와! 건설 경기가 특수를 누리면서 부동산 붐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집과 골목을 다 밀어내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올렸죠. 이 와중에 많은 세입자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밀릴 대로 밀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한강에 있었습니다. 바로 난지도였죠. 난초와 영지버섯이 많아 붙은 이름 난지도. 그러나 이름과는 달리 80년대 난지도의 별명은 쓰레기섬이었습니다. 1980년대 서울의 인구는 950만 명. 이들이 하루에 먹고 버리는 쓰레기는 무려 2만 1,000톤. 그러니까 7톤 트럭 3,000대분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많은 쓰레기를 난지도에 묻거나 쌓았습니다. 멀리서도 쓰레기 산이 보일 정도였죠.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이곳 난지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고철을 주워 팔아 생계를 이어간 거죠. 바로 이 섬에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누구야? 신참인가? 에이, 입성도 나쁘지 않고 얼굴도 기공자 같은데. 아니,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저건 뭐래? 그러게, 보기에는 그냥 합판 같은데 길다란 다리가 달려있네. 응? 그가 끼고 있는 합판, 그건 이젤이었습니다. 다른 손엔 화구 가방을 들고 있었죠. 예, 그는 화가였습니다. 이름은 강행원. 헌데 그는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행원, 그는 승려였습니다. 대학생이기도 했죠. 승가대학에 진학했거든요. 그러나 당시 한국 사회는 경랑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군부 정치의 문제의식을 느낀 대학생들이 곳곳에서 민주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강행원은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는 세상사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지만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걸 어떻게 눈 감고 넘어가지? 힘없는 사람이 잡혀가고 죽어가는 세상을 방치하는 것, 그게 부처가 그리는 세상은 아닐 거야. 결국 강행원은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말았죠. 헌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강행원을 더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그림에 매달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원래 그의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미대 진학을 포기하고 법대 시험에 도전했지만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방황하던 그는 불교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으로 뛰어들면서 늘 품고 있던 자신의 꿈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화실한 쪽에서 머리로만 상상하며 그리는 그림은 싫다. 살아있는 그림, 진짜 사람이 있는 그림, 그런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가 선택한 곳이 난지도였습니다. 당시의 난지도를 강행원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울퉁불퉁한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700여 가구의 집단촌에 타가소가 보이고 미장원과 개척교회가 눈에 들어온다. 골목 이곳저곳에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골라낸 배품덩이가 무질서하게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온갖 잡쓰레기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 주위에는 큼직하고 살찐 파리들이 양봉장의 벌떼보다 많이 얼굴에 부딪혀서
걸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다. 이곳 사람들만큼 억척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드물 것이다. 이들의 처절한 여름살이는 분명 서울의 하늘이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같이 난지도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얼기설기 판자로 엮은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온갖 색깔의 쓰레기가 한데 뭉쳐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 앉아 젊은 어머니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쓰레기를 줍던 노인은 낮잠을 잤습니다. 그 한쪽에 이제를 세워두고 그림을 그리는 강행원은 어느새 난지도 화가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아저씨, 뭐? 아저씨 화가죠? 근데 왜 우리 동네 그려요? 왜? 이상하니? 가난하고 더럽잖아요. 가난하고 더러운 거는 창피한 거잖아요. 난지도에 사는 게 창피하니? 네. 그럼 이 그림도 창피해? 아까부터 좀 이상하긴 했는데요. 아저씨 그림 보면은 우리 동네가 되게 예뻐 보여요. 아저씨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 그건 강행원의 진심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난지도 시절을 회상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삶, 그것은 차라리 몸부림이다. 창작을 향한 작가의 불타는 욕망도 몸부림이지만 문둥병보다 무섭다는 가난과 싸우는 사람들의 삶도 몸부림이다. 이들은 몸부림을 통해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행복을 발견한다. 삶, 그것은 차라리 몸부림이다. 예, 강행원 화백의 말대로 삶은 그렇게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숭고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의 모습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난지도 화가 강행원의 그림은 우리에게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